자, 오늘 탄핵의 진실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미애의 말도 안 되는 이 계엄령 선포설로 인해서 검찰이 겁대가리 없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도 높은 조작 수사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이라고 적시를 하고 수사를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그 자체가 모순덩어리, 허위 사실이었음을 수십만 장에 달하는 검찰 조서와 실제 법정 녹취록을 근거로 여러분들께 소상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본질은 현재 국정을 보시더라도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함이었고, 그 재물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탄핵의 핵심은 뇌물죄와 국정농단에 쓰여진 태블릿 PC 조작건입니다. 뇌물죄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전경련의 이승철 부회장, 그리고 고용태, 차은택, 박헌영들의 이 졸개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조남을 팔아서 거대한 사기극임이 밝혀졌고요. 다 밝혀진 겁니다. 국정농단의 도구로 쓰였던 태블릿 PC 조작 날조 역시 싹 다 조작되었음이 밝혀진 상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최소원 안종범과 공범이라고 발표한 날이 11월 20일이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미 구속된 최소원과 안종범 그리고 정호성 이 3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공개를 하죠. 수사 발표는 당시 특별수사본부장이자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영렬 검사가 주도를 했고요. 공소장은 A4 용지, 문재인이 두고 다니는 그 사이즈의 A4 용지로 총 39페이지 정도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4페이지에 굵은 고딕체로 피고인 최소원,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는 제목을 떡하니 붙였다라는 거예요. 눈에 딱 띄게끔 일종의 표식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대통령이 최소원, 안종범과 공모를 했다면 검찰은 이 세 사람이 언제, 어디서 만나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공소 사실에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최소원과 안종범은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은 물론이고 출범 이후에도 단 한 번이라도 만났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이 되었지만,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현직 대통령을 최소원과 안종범의 공범이라고 공소장에 아까 짙은 고딕체로 떡하니 못을 박아놨다라는 겁니다. 이 공범이라는 표현은 탄핵 소추안이 2016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할 때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을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도 2016년 11월 20일에는 최소원, 안종범, 정호성이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이들의 공소사실 일부에는 피청구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되었다 라고 해서 검찰 공소장을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특검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출신의 서영재 변호사는 주간조선 인터뷰에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특검 측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이건 검사가 아니다. 선동가다. 들으며 끔찍했다. 프레임을 만들어 한쪽을 죽이려는 거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다. 중간 수사 발표를 하면서 대통령이 최순실 등과 공모 관계에 있다 라고 말을 했다. 당사자를 조사 한번 해보기도 전에, 더군다나 수사가 끝나기도 전이다. 같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창피했다. 대상이 대통령이든 야당의 대표든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같은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변호사가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법을 잘 모르는 저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얼마나 황당한 수사였는지 아실 수가 있을 정도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가지고 전경련을 이용해서 대기업들에게 돈을 뜯어내려는 계획을 했다. 요 말씀입니다. 또한 문화융성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제시한 4대 국정기조 중에 하나인데, 검찰은 대통령이 2015년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융성에 착안하여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을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받기로 계획했다? 자, 즉 범행을 모의했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더 말도 안 되는 공소사실을 보시면요, 자, 제가 한 6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뭘 알아야 적들하고 싸우지요. 쥐뿔도 모르고 어떻게 싸워. 박 대통령은 10원 한 잔 먹지 않았다. 이건 좌파들도 알아요. 자, 하나. 계획을 수립한 대통령은 7월 20일 안종범에게 대기업 회장들 간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를 했고,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대기업 회장 7명을 만난 자리에서 문화와 체육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해달라고 발언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대기업 총수들 간의 간담회장에서 대놓고 돈 내놓으라고 하실 분도 아닐 뿐더러 실제로 대기업 총수들의 증언을 보시더라도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 면담 직후에 안종범이 이승철에게 전화를 걸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취지로 말한 건 사실이지만, 이승철 부회장의 검찰 조서를 보시면 안종범이 2015년 7월경에 열린 경제계 인사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단 설립을 말한 것 같다. 말했다도 아니야. 말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조금은 불분명한 면이 있었다. 이승철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처음에는 개별적으로 다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확인을 했을 때는 확인이 잘 안 되었고 오찬 석상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했는데 안종범이 그것 또한 확인이 안 돼서 확인하는데 2달 이상 걸렸다. 그리고 한동안 안종범으로부터 연락이 없다가 2015년 10월 19일경 이승철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급하게 재단 설립을 해야 하니까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보내라 라고 지시하였다라고 이승철 부회장이 검찰 조서에 나와 있는 그런 조서 내용이에요. 300억을 처음에 모았다가 토요일 오후에 12시경에 이승철 부회장은 같이 공모한 공범인데 골프를 쳤는지 무슨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도중에 안종범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라고 하면서 토요일 점심때 대기업 다시잖아요. 뭐 실무주는 말할 것도 없고 박 대통령께서 300억 갖다가는 안 된다. 200억 더 올려. 500억 받아와. 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에 쫓기듯이 토요일날 앞뒤가 안 맞잖아. 다 기업들이 쉬는데 박 대통령이 안종범을 시켜갖고 300억 갖다 부족하다. 200억 업 시켜서 500억 받아와. 이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종범의 사기극에 불과한 내용이다 라는 것은 확실해졌다. 요겁니다. 두 번째, 안종범은 단독 면담을 마친 대통령으로부터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각출하여 각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8월 초순경 사이에 전경련 상금부회장 이승철에게 전화를 하여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 라고 박 대통령이 지시를 했대요. 이것 또한 새빨간 거짓말.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이 아니다. 안종범이 저놈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진술을 하신 적도 있고요. 또한 LG그룹 회장 구본무 그 회장도 당시 배석자는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아냐고 안종범이가. 구본무 회장이 당시 배석자는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재단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꺼내지도 않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한 바가 있고요. 또한 기금 이야기나 돈 이야기도 전혀 나온 바가 없다. 이렇게 검찰 조서에 나와 있어요. 팩트잖아. 이것도 당연히 안종범의 거짓 사기극이고요. 세 번째, 최소원은 2015년 7월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년 10월 하순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에게 한국과 중국 간의 문화 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정호성은 위와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소장 내용이에요. 다 이거 허위사실이잖아요. 이 또한 최소원과는 무관하다라는 것이 다 밝혀졌어요. 그리고 정호성이 검찰에 협조해서인지는 몰라도 가명을 받고 나온 일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당시 정호성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도 허위사실로 다 드러났고요. 네 번째, 안종범은 2015년 10월 19일 대통령으로부터 한중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 라는 지시를 받고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에게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해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최상목은 2015년 10월 21일부터
재단 설립 준비 과정에 착수를 해서 10월 26일 출연기업 임원들에게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찍게 하고 문체부 직원 김기강은 10월 27일 내부 결재를 마치고 법인 설립 허가를 해주었다. 여섯 번째, 이로써 피고인 최소원, 피고인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 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승철. 얘가 피해자입니까? 팩트를 말씀드리면 공모자지, 공모자. 사기꾼이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승철 등 전경련 임직원과 피해자 삼성전자 대표, 권오현 등 기업체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486억 원의 금원을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승철 부회장과 안종범 그리고 고영태, 차은택, 박헌영 등이 공모한 사실들이 모두 밝혀진 만큼 이것 또한 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승철이 왜 피해자입니까? 공범자지, 공범이지. 그러니까 이런 허위 날조된 공소장을 또 법원의 판사는 또 그거를 그대로 또 인용을 합니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에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 7명과의 면담이 7월 24일과 25일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안종범이 10월 19일 최상목에게 문화재단 설립을 지시했다라는 점. 세 번째, 미르재단에 대한 설립 허가가 10월 27일에 있었다라는 것. 요거는 팩트예요. 나머지 싹 다 거짓말이지. 모조리 안종범의 계략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5년 7월경에 재단을 설립하기로 계획했다라는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검찰의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미르재단 설립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내용은 안종범의 일방적인 거짓 주장이라는 겁니다. 또한 최소원이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안을 미리 알고 정호성에게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은 재판 과정에서 싹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검찰의 공소사실은요, 그 자체가 모순 덩어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다 보니까 검찰의 논리는 사실상 궤변에 가까웠다라는 겁니다. 안종범의 일방적인 주장과 언론의 찌라시 같은 허위 내용들을 적절하게 뒤섞어 놓은 것에 불과했고요. 그것도 얼기설기 엮다 보니까 마치 한편의 사기소설 같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모든 내용은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30만 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조서와 법정 녹취록을 통해서 요약한 것임을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밝히고요. 그러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은 언제 무슨 이유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지 또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빵식이TV가 제정난으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아래 계좌로 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유튜브 광고 수익료로 제가 방송을 3년 동안 유지했었는데 유튜브 수익도 끊긴 지가 벌써 2, 3개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십시일반 정말 창피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하루살이 마냥 여러분들에게 정말 거지처럼 이렇게 후원받아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방송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작비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